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왜냐? 윤석열은 죄가 워낙 많아서 너무 많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재판은 국민의힘 400억을 토해내느냐 마느냐 네. 이 문제가 결정나는 그런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혐의만 잠깐 좀 살펴보고 생중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허위 사실로 얘기를 한, 이제 특검이 그렇게 보는 거죠. 발언 뭐가 있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한 사실이 없다. 그 건진법사 관련해서 이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사실관계는 저희가 수없이 많이 따졌는데 요거는 사실 허위입니다. 네. 예, 허위인데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양형이 어느 정도 되느냐. 100만 원,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국민의힘은 400억 토해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피고인 현재 수감 중이므로 수감시설의 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점이다 이거는. 진짜 대박. 와. 완벽했어. 모를 게 없다, 진짜. 단 하나도 고를 게 없어. 두 분 퇴근하세요. 와, 진짜 이거 뭐 야. 완벽 그 자체. 네. 갸우뚱이 갸우뚱 없어요. 없어. 맞아. 우리가 다뤘던 그대로의 내용. 네. 완벽했어. 맞아, 맞아. 맞아요. 와. 그러면 탄핵 결정문 낭독 이후에 이렇게 또 시원한 적이 있었는데 와. 이준동 판사에 물론 있었지만, 네. 와 정말. 와, 아쉬움 하나 없어. 네네. 와, 우리가 그동안에 다뤘던 증거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시고 다 네. 짚어 주시고. 예. 와, 양형까지 이렇게 흡족할 수 있나? 형사 21부 조순표 부장판사. 조승표 부장판사님 정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네. 징역 1년 6개월에 1년 6개월? 네. 그리고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3년. 붙었지만, 네. 네. 집행유예 더 해줘도 돼. 1년 6개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도 뭐 여기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항소심. 항소심 만약에 상고하게 되면 이제 대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100만 원 이상 결정 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긴 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그 특검이 허위 사실로 판단했던 윤석열의 발언 잠깐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네. 올려주시면 여기 이제 처음에 윤우진 관련한 것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요거를 거짓말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런데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되는데, 야, 한상진 존경한다. 맞아, 진짜. 뉴스타파 한상진. 내일 한번 좀 뵙고 싶습니다. 네. 그 녹취가 다 있었던 네. 거야. 그 윤석열이가 우리 한번 틀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확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거짓이었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요건 이제 거짓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당시에 워낙 무속 관련 의혹이 많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윤석열은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건진과의 관계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네. 과거부터 조언을 들은 사이였고 건진 법사는 스님이 아니라 무속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번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네. 이제 좀 두 분이 전문가의 소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와, 난 너무 행복한데. 전문가의 소견은 변호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윤우진 사건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싼 사건이에요.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내용 자체가 좀 다시 조명될 필요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윤우진이라는 세무서장이 육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하고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 등 여러 영장을 수차례 검찰이 거부하고 기각하고 하면서 발부를 안 해줬고요. 출국 금지도 안 돼서 윤우진 아마 출국했다가 외국에서 잡혀서 송환돼 왔어요. 도망갔어요, 그 와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직이었습니다. 검찰이 당시.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다? 절대 그렇지 절대 안 않다는 걸 되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근데 사건이고. 윤우진이가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윤우진의 동생이 윤대진. 아주 유력한 검사였고 네. 윤대진과 절친한 사람이 윤석열. 윤석열. 그 덕분에 현직
세무서장인데 뇌물 사건으로 연루된 것도 부끄러운데 도망가 버렸어 해외로. 맞습니다. 이 미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검찰에는 대윤과 소윤이 있다 그러거든요. 맞아. 대윤이 윤석열이었고 네. 소윤이 윤대진이었는데 둘 다 막강한 검찰 내 막강한 그렇습니다. 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딱 마음 먹으니까 압수수색도 안 돼. 출국 금지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들어와서 윤우진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공소시효가 지난다든지 증거가 다 없어졌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 좀 그거는 진짜 우리 꼭 짚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은 당시에 뉴스타파가 관련 보도를 했는데 네.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 같은 분들이 그걸 실드를 쳤었죠. 뉴스타파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후원 다 끊기고 구독자 다 끊기고 그런 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또 임명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부분이 나중에 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거 그렇습니다. 맞으니까. 네. 대박이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예리하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이 굉장히 또 예리하게 짚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법리적인 예리할 부분.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이 2025년 5월에 정말로 그 급하게 자기들이 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막 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법리를 막 설치를 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나온 법리도 오늘 잠깐 판례에 나왔지만 무리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다수 의견의 지금 표현들을 다 갖다 쓰셨어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일반,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는 어떤 선거 관점,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윤석열 씨가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어떤 특정 행위, 특정 날짜 어떤 그런 거에 지금 착각을 했을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짚었기 때문에 잠깐만요. 선거인의 관점에서. 사석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던데. 네네네.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게 지금 전달했어. 네네네. 2025년에 음.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에 못 나가게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맞아요. 네.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갑자기 파기환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법률적인 해석을 내어놨는데 네네.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네. 이것에 대한 기준점을 마련을 해줬어. 네. 그 거짓말이라는 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 네. 유권자. 네, 네. 유권자가 판단하는 거다라고 네. 이제 설치를 했던 거야. 네. 그 기준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번에 윤석열의 거짓말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네, 네. 그래서 지들 발목에 지들이 잡힌 거다. 맞아요. 자승자박이 이런 된 이제 거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예. 원래 이제 경기도 지사실 때 대통령이 그때도 이제 토론회에서의 한 발언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었어요. 토론회에서는 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지. 준비된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번에 더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오히려. 더 오히려 강화시켰지. 강화시켜놨는데 그 강화된 판결에 따르면 이거는 무조건 유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고심까지 가면은 더더욱 이거는 확정적이야. 네네. 그럼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이 400억을 400억 토해내야 거야. 된다. 네네네. 너네들은 그때 좋아했지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당시 파기환송될 때 나는 사실 충격받아갖고 네. 방송 끊고 부끄럽지만 방송 끊고 집에 갔어. 맞아, 맞아. 너무 예, 충격받았어. 예. 그때 국민의힘 나 약 올리고 조롱했지. 네. 그 덕에 너네들은 400억 토내야 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겁니다. 맞아요. 확정된 판결이라고 봐야죠. 야. 아, 예. 진짜, 그리고 진짜. 오늘 지금 그 판결에서 가명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가명 맞아. 사유가 없는 거예요. 네. 허위 사실 공표에 너무 명백하게 해당되고 이거는 아. 특히 이 두 가지 사건 조금 전에 박주민 의원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허위 사실 공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어떤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국정농단이잖아요. 비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표현이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무속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이것들이 오도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밖에 없다.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이거 바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게 아이고.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네.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네.
국민의힘의 현재 재정 상황이 총 자산이 1,300억 원 정도 돼요. 엄청 많아. 중앙선관위원회 많네.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요? 근데 봤더니 네. 토지하고 건물이 거의 900원. 예, 그걸 팔아야 되네? 그래서 현금이 별로 없어. 현금이 한 115억 원, 120억 되는데 이것도 임금 등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확정이 되면 이 돈을 감당할 만한 현금은 없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은 없는 거야. 네. 그러면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됐다. 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이거 확정 나고 나서 늦게 내면 늦게 낼수록 또 이자 같은 것도 붙죠? 선거 뒤에 이자가 선거 붙지 뒤에?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어. 선거 뒤에. 왜냐하면 반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몰라요. 확정되면 그때부터 반환해요. 그렇겠죠. 네. 대법원 선고는 언제 나요? 이제 이것도 633. 그거는 633이에요. 633 원칙. 아, 이것도 633. 그거는 이제 조희대 선생님이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겁니다. 네. 조희대 위원님께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나 윤석열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고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재명 아유. 대통령은 당신 낙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빠르게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속도가 중요하지도 않거든. 맞아.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대법원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뭐 대법원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보충 의견까지 쓰면서 신속한 재판이 재판의 핵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네. 자승자박에 걸린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얼마나 행복한 소식이냐. 뭐 네. 없는 죄를 우리가 뭐 뒤집어 씌워서 행복해하는 게 아니고 그쵸. 원래 졌던 죄를 뒤늦게 지금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야, 한상진 기자는 정말 당신 뭐요? 한상진 얘기 계속 나오더라고. 네. 2012년에 한상진 기자가 윤석열한테 전화해갖고 자백을 받아낸 게 핵심적 증거로 활용된대. 그거 우리가 앵콜송으로 한번 좀 듣고 갈게요. 네. 하도 많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그 녹취 준비됐죠? 네,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소개를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네네. 어?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얘 또 형 문제 가지고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네.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야. 대박이야. 한상진 당신 뭐요? 한상진이 윤석열을 한 20년간 쫓아다녔어. 대단하다. 대단한 네. 사람이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덕에 이 캐거가 이제 나온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저 통화할 때 수임이라든지 소개라든지 이 개념을 혼동했던 것 같아요. 변호사법 보면은 수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임하는 과정으로 가는 소개도 있습니다. 알선, 유인이 네. 다 문제가 돼요. 변호사법 제36조 저희가 전문가예요. 예. 여기 소개가 있잖아. 맞아요. 소개, 알선 써 있잖아.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선임만 안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소하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나 봐.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자기가 봤더니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야.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똑 떨어지고. 네, 이것은 깔끔하고. 이제 예.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걸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대법 판례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선고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뒤집힐 수 없다. 네. 행복합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가치 있었다? 충분합니다. 아, 우리 판사님 위대하시다. 네. 와, 난 이렇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판결은 또 처음이네. 그러니까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멋있게 들리는 거죠. 어.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라고 나오잖아요. 아, 근데 이 판례 들으면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게 지금 이 판례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례지만 오늘 나온 판례는 사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검찰 카르텔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보여줍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예, 말씀입니다. 저기 소개했던 이남석 변호사도 검찰 출신이거든요. 네. 예, 지금 검찰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고 네. 그리고 비공식적 의사결정, 그러니까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그 관저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저는 아직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명히 전 거기에 무속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들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항소할진 모르겠습니다만 항소심에 제가 조금 하나 정도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부탁 민원 하나 넣습니다.
20대 대선은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에게 당선됐습니다. 네네. 그냥 진짜 한 끗 차야. 진짜 한 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엄격하게 해야 돼요. 예, 엄격하게 네, 들여다봐야 맞아요. 된다. 나 요거 하나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자, 그럼 기분 좋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은 이 선거 비용 397억 원 토해내야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대선 때 받았던 자금, 보전받았던 397억을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야 되고요. 네. 이게 아마 633 원칙 때문에 내년 초경에는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마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런 논평도 나올 거예요. 뭐 사심제인데 뭐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리네 어쩌고 막 이런 얘기 아마 뭐 이진모 의원이나 대구에 계신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재판 소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게 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고요.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은 397억을 국민의힘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최초로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됐던 사람이 네. 이렇게 당선 무효형 받고 토해내는 경우는 없죠. 당선 무효형이면 이제 대통령이었던 것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럼 사진 다 떼고 그런 그 것까지 역사에서 다 파면되고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되게 상식 밖의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지? 아마도 대통령도 물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되는 걸지. 탄핵도 됐는데 네. 당선 무효까지 되면은 두 번 그냥 사람을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완벽하게 이제 지워지는. 그러니까 어디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었을 뻔했던 뭐 어떻게 와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이제 두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오늘 선거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는지. 근데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뭐 내란에 대해서 말로는 자기네가 반성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었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정말 가짜 잘못된 사람을 내세워놓고는 마치 자기네들이 엄청 잘한 것처럼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해 왔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엉터리 같은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면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죠.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397억 원 만약에 당선 무효가 확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정말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 중간에 꼼수를 부려가지고 뭔가 빼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지금 핵심이겠죠. 지금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에 따르게 되면 국민의힘의 재산이 1,315억 776만 원이래요. 26일 기준으로. 근데 그게 대부분 토지가 756억 원, 건물이 160억 원, 임차 보증금이 273억 원이래요. 그리고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이 115억 9,7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은 이제 당직자들한테 뭐 돈을 줘야 된다거나 이런 고정 지출 비용이 있어서 그건 못 건드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미리 그 전에 확정되기 전에 국민의힘 자체를 해산시켜 버리고 꼼수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나와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공직선거법상 뭐 허위 공표 뭐 이런 걸로 이제 문제가 됐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네. 미리미리 재산 같은 거 가압류해가지고 얘네들 꼼수 부려서 당에서 못하도록 합시다. 그게 여기에서까지 적용됐습니다. 적용이 된 거예요?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오늘 발표가 선고가 났기 때문에 진짜 실제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중앙선관위에서 이제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꼼수 부려가지고 뭔가 없앨 것 같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이 해산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당의 재산이 남아있을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그 재산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배해야 되는지도 문제가 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이제 나라에 이렇게 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이다. 네. 그 정당에 가는 국고보조금이 많잖아요. 매년 가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안 줘버리면 되는 그러니까 당이 이제 바뀌게 되면 네. 그 당에다가 원래 주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좀 그렇죠.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당을 해산하거나 네, 없애거나. 네, 야, 근데 그 자기 재산이 1,000억이 넘어가는데 요거 뭐 한 400억 안 내겠다고. 당을 해산하고 그런 그럼요. 그렇게는 못해요. 네. 글쎄요. 그럼 당을 해산해도 397억 원은 받을 수 있는 거. 그 전에 동결을 다 시키니까. 근데 당 내부에서는 약간 왜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의 책임까지 져야 하느냐. 이런 논쟁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국민의힘 반응이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선고 이후에 아직까지 뭐 반응이 입장을 없어요. 내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뭐 제가 예단할 순 없지만 선고 전에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싶은 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선고가 있기 전에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을 좀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 재개가 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에 지적되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 문제는 유사한 사안이 있는 민주당에다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웃기는 게 이게 2002년도에 한나라당이었을 때 그때 불법 차떼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알아요, 수영이 동생은? 아 누나. 아, 또. 누나도 이렇게. 아, 그래요. 차떼기 사건. 그때 당시 네. 이렇게 질색을 하는 거야. 그냥 또 누나. 이거 좀 느끼하다. 나한테 저렇게까지 느끼하게 안 하는데. 정말. 어쨌든 차떼기 사건. 불법 대선 자금이 그때 823억 원이어가지고 요거를 다시 그때 한나라당에서 갚느라고 그때 당사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천막 당사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그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를 397억 원을 안 내려고 뭐 미리 당을 없애고 이건 너무 짜친다. 절대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 국고 보조금 반환 이슈가 바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이 국민의힘에서 먼저 자기네들이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먼저 만들어낸 법안이 있다. 이거 확인시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뭐 보나마나 뭐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그러면 유죄돼야 된다. 이건 뭐 정치 탄압이다. 국민의힘을 표적해서 재판하는 거다. 별의별 얘기 다 할 텐데,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친한계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판결문 조금만 봐도 그냥 안내 자료나 이런 거 듣기만 해도 윤석열 본인이 자기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 변호사 소개시켜 줬다. 예, 녹취가 있어, 녹취가. 그래서 녹취가 그대로 자료에 나갔어요. 그래서 윤석열의 겨우 얘기가 내가 이제 기억이 어쨌든 그때 당시 말할 때는 워낙 옛날 일이기 때문에 혼동이 돼서 그렇게 얘기한 거지. 내가 일부러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네. 녹취가 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뭐 정권 탄압 저기 야당 안 탄압이 통한다?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 판결까지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높죠. 매우.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